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췌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호르몬 분비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화효소 분비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위 절제 수술을 해서, 그러니까 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위가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췌장만 건강하다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췌장 효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소화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위가 있어도 췌장이 고장나면, 췌장에 병이 들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췌장과 인슐린, 그리고 당뇨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잘게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이 포도당이 혈액 안으로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혈당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항상성, 그러니까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혈액 속에는 60에서 100 정도의 혈당을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1데시리터당, 1데시리터라는 것은 0.1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00ml죠. 이 1데시리터당 60에서 100mg의 혈당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 몸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돼요. 밥을 먹으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오거든요.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데리고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 몸 각 조직들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은 쿵쿵 뛰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또 뇌는 자기 역할을 하고, 우리 팔다리의 근육도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멈추는 것처럼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몸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보내고도 남는 포도당을 이제 간이나 근육 속으로 데리고 가서 저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에 데려다 주고 남은 포도당을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려고 보니까 그곳이 이미 저장된 포도당으로 다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창고가 완전히 차버린 거죠. 그러면 인슐린은 이 포도당을 데리고 지방세포로 가서 이제 저장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체지방이나 내장지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방세포 안에다가 포도당을 데리고 가서 차곡차곡 저장을 하면 나중에 이제 지방세포도 창고가 꽉 차버리면 과도하게 쌓인 이 지방, 특히 내장지방이 인슐린을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시켜서 인슐린 기능을 저하시키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은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간이나 근육도 이미 꽉 찼고 지방세포도 이미 과도하게 쌓여있고 오히려 인슐린을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있으니 포도당을 데리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당은 이제 갈 곳이 없게 되고 따라서 혈액 안에 머물게 되니까 혈당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췌장은 이제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췌장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오래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고 나중에는 아주 지쳐버리게 돼서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없게 췌장에 병이 들고 마는 거예요. 즉 췌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세포에서도 간에서도
근육에서도 지방세포에서도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오면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즉 인슐린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지 말라고 저항하는 것이죠. 오지 말라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뇨병은 흔히 우리가 혈당이 높은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혈당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혈당이 너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즉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저혈당이 오기도 하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늘 노력을 하는데요.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안 돼요. 혈당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인데 30 이하로 떨어지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는 인슐린만 분비하는 것이 아니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너무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해요.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췌장은 혈당을 올리도록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요. 이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액 속에 당을 보충시켜 주거든요. 즉 췌장은 너무 높은 혈당도 너무 낮은 혈당도 다 조절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췌장이 무리하게 일하다가 병이 들면 이런 조절 능력도 또한 떨어지게 돼서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혈당이 오르기도 하고 또 저혈당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혈액에는 당이 넘쳐나고 정작 당을 필요로 하는 조직에서는 당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또한 과다한 혈당으로 인해서 우리 혈액은 끈적끈적하게 되고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몸의 신경과 기관을 손상시킬 수가 있고 결국은 세균이나 암세포도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몸은 총체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췌장이 무리하지 않도록 즉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췌장이 휴식할 틈도 주지 않고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췌장은 하루 온종일 인슐린을 분비하느라고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손을 들고 파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췌장에서는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고 따라서 인슐린도 쏟아져 나왔다 줄었다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인슐린을 내놓느라고 혹사당한 췌장은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은 잘 안 나오게 되고 결국 혈당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되는데 결국은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췌장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게 해주어야 건강한 췌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오후 4시쯤 되면은 피곤하니까 단 것이 땡기거든요. 그래서 초코바 있죠? 엄청 달잖아요. 그것을 이 책상 서랍에 사다 놓고 늘 오후에 이제 몇 개씩 먹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는 그래도 젊었을 때라 그나마 이제 췌장이 잘 견뎠겠지만 지금 만약에 제가 그런 생활을 한다면 아마 췌장이 정말 힘들어서 병이 들고 말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져서 결국 당뇨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췌장을 보호하는 식습관으로 건강한 췌장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어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달달한 간식을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단 음료수도 정말 안 좋고요. 저도 이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데 되도록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운동이나 잠을 잘 자는 거, 비만 관리 등등 그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도 당연히 건강한 췌장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들이죠. 장수 시대인데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여러분, 오늘은 췌장이 언제 인슐린을 분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췌장을 무리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췌장을 쉬게 하는 일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방문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